문제풀이 5주차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상권부터. 1번 지상권자의 지료체는 압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었을 때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랬죠.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되는데 지상권자가 전 소유자하고 현 소유자에게 합쳐서 2년 이상 연체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아직 2년이 아니라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양도 전후 통산이 아니죠. 양도 후 2년 연체해야 되죠. 양도 후 2년 연체해야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을 실축하면 지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지급해야 된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이 있지요. 지역권,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고요.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여도 된다 그랬죠. 틀렸죠? 요역지 일부를, 토지 일부를 요역지로 안 되죠. 4번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지역권 소멸시킬 수가 없지요.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라고. 요역지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5번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을이 땅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갖고 있을 때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어떻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304조. 6번 건물 일부 전세권자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전부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7번 유치권과 항변권은 병존할 수 있죠.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매수인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항변권 행사할 수도 있고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8번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에 하나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는데 그때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되죠.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 이때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9번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건축업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건물을 유치해야 되죠. 따라서 토지 유치할 수 없고요.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아직 아닌 기초공사만 끝난 구조물 같은 거 건물 아니잖아요. 또 토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은 건물을 유치하게 됩니다. 10번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과실의 저당권 이력이 미치죠. 압류 후 과실. 따라서 압류 전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중에서 과실, 압류 후 수취한 과실의 효력이 미칩니다. 압류 전 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11번 민법 365조 일괄경매권이죠. 일괄경매권이 인정이 되려면 건물이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져야 되죠. 그 건물이 설정자가 지어서 설정자가 소유하거나 제3자가 지었지만 설정자 소유인 경우 이때 일괄경매 할 수 있는데 다만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죠. 토지 건물 일괄경매권이 인정되는 거고요. 우선 변제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그 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변제권, 구상권이 있고 그 목적물에 유출한 필요비 유익비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놨죠.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보호장치입니다. 13번은 계약번 교차청약이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되었을 때 언제 계약이 성립합니까?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죠.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14번 유명화가 그림에 대한 계약이 체결한 뒤에 임대인 과실로 파손됐으니까 채무 불이행이죠. 그 중에 이행 불능이죠. 즉 후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안 되죠.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원시적 불능. 15번. 동생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 채권, 매매대금 채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과 을사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대금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을 때 병이 이렇게 대금을 청구한 경우 그는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까지 대금 못 줘라고 동생관계 행사할 수 있지요. 동생관계가 소멸하지 않죠.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사람이 바뀌더라도 채권 채무 내용이 바뀐 건 아니니까 동생관계는 존속하게 됩니다. 16번. 갑이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을이 동시행의 한별권을 주장하게 되면 그래서 법원이 이걸 인용하게 되면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하는 게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고 했죠. 즉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 그랬습니다. 17번. 당사자 쌍방에 규책 사유 없는 불능. 갑과 을 사이에 건물을 매매했는데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됐다. 양 당사자 규책 사유 없이 갑의 의무가 불능이 됐죠. 위험 부담이죠. 이때 불능이 된 채무자인 갑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으며 미리 받은 계약금 때에는 돌려줘야 한다 그랬죠. 미리 받은 계약금 따위는 돌려줘야 한다. 위험 부담 지문이죠. 위험 부담, 원칙 채무자 위험 부담, 대금 청구 못하고 미리 받은 거 돌려줘라. 예외 채권자 위험 부담, 대금 청구할 수 있대 별도의 이득은 채권자에게 상환하라. 그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 지문까지 OX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이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암기할 거 암기하고. 아시겠죠? 조금 덥고 힘들더라도 시험 합격했을 때를 상상하시면서 견디고 버티셔야만 합격하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분투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